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뭐 주말을 보내고 왔는데 지수가 아침에도 좀 많이 빠지고 오늘도 장 초반에 약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난 주말에도 미국의 지수가 빠지다가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의 금리 인하의 시점이 9월로 당겨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하방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중소형 업체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요인에 의해서 오늘 조금 실적이 부진한 애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죠. 1분기 데이터로 부진한 애들이 악재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지수가 밀렸는데, 지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정도 오전에 박스권 하단을 터치한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략 그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460선 이하, 2,450선. 지난번 주말에서도 무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월요일 날 오전 정도 전후에 아마도 지수는 단기 바닥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의 소위 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또 그것이 지난 주말에도 종가 근방에 아마 미국 증시가 반등한 낙폭을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눈앞에 있는 시세도 중요하지만은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이제 바닥권, 저점권이 되면은 투자 심리 자체는 안 좋고, 오늘도 뭐 코스닥 지수 쪽도 하락이지만은 하락 종목이 한 1,200 종목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보통 박스권 장세가 되면 박스권 하단에 들어오면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추세 하락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대신에 투자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락 종목 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하락 종목 수들이 대략 1,000종목 이상씩 코스닥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에서 볼 때 오늘 3일째 하락 종목이 한 1,200종목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자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하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지수상으로도 하락 목표치를 일단 터치한 거로 보여서 오늘 오장에는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식을 사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살 거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에 조정받은 것 중에서 상반기에 또 시세도 안 난 그런 섹터들 중에서 오늘 원자력 관련 종목을 하나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들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을 대통령께서 미국 가면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샀다가 조정을 그동안에 또 지수 빠진 동안은 많이 받았는데 다시 저점을 치고 지금 상승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그 원자력 뭐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폴란드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40조 원 정도, 체코도 뭐 대략 10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그 원자력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고 있으나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가 얘기하고 있는 특허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벗어났다라는 그런 평이 주를 이루고,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또 실제로 설계 능력이나 이런 부분 갖고 있어도 시공 능력이라든지 결국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특허만 갖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또 우리나라 국내 또 관련해서 잠시 담당 관료 얘기도 들어보면 일단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포트 잠깐만 챙겨보고 갈게요. 오늘 목표치 터치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일단 V원택입니다. 이게 오늘 그 목표치 달성을 해서 21.9% 수익률을 고점 대비해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수익률은 이제 10%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20% 이상 오르면서 수익률을 또 1차 목표치를 터치했는데요. 이렇게 대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이게 얼마 안 돼도 한 20% 먹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도 챙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은 바로 이제 화신입니다. 이 신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차트죠. 마치 이 차트를 보면은 요게 이제 꽃받침 정도 되는 잎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꽃봉오리가 싹 솟아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너무 이쁜 모습인데요. 어쨌든 하반기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이 상반기 거의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또는 실적이 좋아질, 그리고 시세는 아직 많이 안 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5, 6월, 7월까지는 하반기에 잘 갈 종목을 찾는 거고요. 상반기에 잘 갔던 애들은 글쎄요, 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화신 잘 보시기 바라고,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요. 더 상승하면서 목표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편입을 해야 돼요. 종목 편입을 한번 할 텐데요. 오늘 종목 편입은 14,860원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원전주 하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일진 파워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올해가 아니고 2021년도입니다. 재작년 3, 4월에 집중적으로 이제 원전주를 편입을 해서 한전기술, 당시 한전산업, 일진파워, 일진파워는 그때 저희 회원님들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소개를 방송에 못했고, 두산 당시 중공업이었죠. 이 종목들이 모두 제가 소개를 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100%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유턴 정책이죠. 원전을 안 한다 그러다가 결국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요청으로 원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관련 종목들 테마주로 폭등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전에 대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40조입니다. 40조. 그래서 전 세계 그동안에 이제 이 서구 국가들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도 원전을 안 하는 쪽으로 있었고, 그걸 하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G7과 관련된 이번 회의가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구 중심의 공급망을 구성이 되면서 아마 그 원전에 대한 공약도, 또 이 G7 국가들의 이런 전략도 명확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했던 원전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그 빈 자리를 메꾸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과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은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요. 기대해도 좋은 그런 자리라고 보고요. 이 종목 뭐 하는 회사냐면, 왜 자꾸 원전 갈 때 일진 파워라는 종목이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종목은 보통 발전소의 밸브류 가공 수리 이런 것들 주로 했고요. 그 외에도 플랜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발전소에 사용된 화공기기 이런 걸 막 만들고 유지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한국 남부 발전의 그 하동 화력에 대한 경상 정비 공사도 수주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발전이나 원전 나오게 되면 중심 종목으로 부상되는 종목이 일진파워고, 펀더멘탈도 제일 탄탄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기대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일진파워에 대한 종목이고, 이 지수가 빠졌을 때 벌써 움직임이 수상하죠. 장 초반에 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쓱 올라와서 한 5, 6%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저점이 됐을 때는 가장 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섹터들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게 해외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폴란드 그 시장 규모, 요즘에 뭐 발전 핵 발전과 관련된 그런 수주 규모가 추정치만 이 40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코도 뭐 합니다만 그게 가장 큰데, 최근에 폴란드는 이제 국방 부분에서 한국과 전략적인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핵융합 발전 상용화 소식, 이게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일진파워가 비추로 테크라고 하는 종목과 함께 쓱 올라왔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그러고 이제 오늘 되돌렸다가 오늘 지수 저점이 나온 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주목했으면 좋겠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창양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기업과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작년에 벌써 이제 수출이
역대 그 한국의 수출에 대해 방산만 한국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아니라 원전도 그래요. 그러니까 방산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전이 실적이 나올까 그랬는데 이제 폴란드 수주, 체코 수주만 하면 사실상 전 세계 원전 시장의 최소 절반, 좀 많게 가면 60% 정도까지를 아마 한국이 다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내부 국내적인 어떤 정책주의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 원전을 되돌려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력 산업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후속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제자리로 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전 테마주들은 뭐랄까요, 좀 갈듯갈듯하면서도 네. 시세 반등은 나오는데 시세는 잘 안 터져요. 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일정이나 수주가 다시 또 새로운 모멘텀이 좀 돼야 되는데 네. 방금 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이 좀 어떤 게 있는지. 네, 일단은 그 말씀 체코는 한 1년 전 그러니까 그 시세가 나오던 2021년도에 벌써 말이 많이 나왔던 섹터이고 그 내용이고 폴란드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관심을 두는 것은 폴란드가 지금 이 국방 부분에서 한국과의 어떤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많은 그 우리 무기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 원수 지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한국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원전도 결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관련한 그 후속 뭐 폴란드 장관들이 수시로 이제 한국도 오거든요.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방 부문에 관련된 그 관계자들만 많이 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원전이나 또 IT 산업,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산업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면서 올 것이라고 봐서 하반기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입찰이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폴란드는 하반기에 아마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터지기 전에 사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가 좋은 진입의 자리입니다. 가격 전략은 1차 목표치 17,000원, 2차 목표치 29,000원, 손절은 13,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